여러분, 견과류 아무거나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심장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은 견과류라면 다 좋다고 믿으시지만 수십 년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 가면 견과류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종류도 많고 포장도 화려하죠. 건강식품 코너에 당당하게 진열되어 있으니 당연히 다 좋은 줄 알고 집어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중 절반 이상이 심장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심혈관과 음식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세윤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견과류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데 알고 보니 설탕 덩어리를 먹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견과류는 심장을 강하게 지켜주지만 어떤 견과류는 당분과 코팅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보기에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몬드라고 써 있고 똑같이 호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순수한 견과류고 다른 하나는 설탕과 기름을 잔뜩 입힌 과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선택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견과류를 고릅니다. 맛이나 포장이 아니라 성분과 가공 방식을 먼저 보거든요. 마트에서 쉽게 사는 견과류 중에는 사실 심장에 도움이 안 되는 제품이 훨씬 많아요. 포장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뒷면 성분표를 보면 설탕과 기름이 가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견과류면 다 좋은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드시는데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가슴 답답한 건 여전하고 심지어 체중은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견과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심장을 진짜로 지키는 견과류와 오히려 해가 되는 견과류를 완전히 구분해 드릴 겁니다. 어떤 견과류가 혈관을 맑게 만들고 어떤 견과류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절대 먹지 않는 견과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드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5년, 10년 쌓이면 혈관이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견과류를 선택하시면 지금부터라도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인 72세 김영호 어르신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었는데 심장은 전혀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 힘든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견과류라고 믿고 드신 대부분이 과자, 시럽 코팅된 믹스 제품이었어요. 초콜릿 입혀진 아몬드, 설탕 묻은 땅콩, 달콤한 맛 나는 캐슈넛까지 모두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제품들은 겉은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호두와 순수 견과류 중심으로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한 달쯤 지나니 숨쉬기 힘들던 느낌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견과류는 진짜로 올바르게 먹느냐에 따라 심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뒤에서 제가 호두를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랑 땅콩 껍질을 버리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브라질너트 하루 2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과학적 근거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알아야 견과류가 약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견과류 이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호두가 심혈관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는데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국제 연구에서도 호두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심장질환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74세 윤미영님은 하루 한 줌의 호두를 꾸준히 드신 뒤 혈관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답답한 느낌이 줄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호두를 드실 때는 반쪽 기준으로 하루 7개에서 8조각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과해져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두는 산패가 정말 빨라요. 특히 여름철에는 며칠만 상온에 두어도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해요.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장고 깊숙이 보관하시면 몇 달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두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만약 집에 호두가 있다면 오늘 당장 냉장고로 옮겨보세요. 그 다음으로 땅콩 이야기를 해볼게요. 땅콩은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중풍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장기 추적 자료를 보면 땅콩 섭취가 많을수록 뇌혈관 사건이 줄어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제가 아는 70세 박정수님은 식사 사이에 땅콩을 조금씩 드시면서 혈관이 가볍다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혈압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땅콩을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볶은 땅콩보다는 생땅콩을 살짝 데쳐서 드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설탕 코팅된 땅콩, 조청 묻은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단순 간식 취급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마트에서 땅콩을 고르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땅콩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땅콩을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식감도 재미있고 영양도 훨씬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심장을 위한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는 기름 함량이 높아서 하루 20g, 작게 한 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심혈관 개선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고명자님은 한 줌 원칙을 지키면서 속 더부룩함이 줄고 심장 두근거림도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견과류를 한 봉지씩 먹다 보니 배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됐는데 양을 줄이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과 점심 사이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면 포만감 조절에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조금 드시면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반대로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속이 오래 답답해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한 줌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혈관을 지키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자처럼 만들어진 견과류, 시럽 코팅된 견과류, 설탕 묻은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당분 간식에 가까워요. 겉은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당 섭취가 늘면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심혈관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제가 아는 68세 정미선님은 달달한 믹스 견과를 견과류라고 믿고 드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섭취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혈당이 오르는지 이해를 못 하셨는데 성분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견과류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견과류만 드시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견과류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견과류 음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료로 만들어지면 영양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당분만 잔뜩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당분 섞인 견과류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 포장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견과류가 혈관을 진짜로 지키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 섬유소, 항산화 성분은 혈관 염증을 낮추고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크라는 게 혈관 벽에 쌓이는 찌꺼기인데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위험이 커지거든요. 견과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고 잘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73세 최민호님은 꾸준히 드신 뒤 손끝이 저리던 증상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게 된 거죠. 이런 효과를 보려면 호두와 땅콩 중심으로 간단히 구성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만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눠 드세요. 견과류가 이런 혈관 작용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생활 적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산패를 막는 보관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견과류는 열과 빛, 공기에 정말 약합니다. 상온에 두면 금방 산화되면서 쩐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견과류는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쩐내 나는 견과류를 아깝다고 다시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산패된 건 다시 볶아도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사시면 바로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실에 넣어도 견과류는 얼지 않고 바삭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꺼내서 바로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냉동 보관이 필수예요. 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냉장고로 옮겨보세요. 그 다음은 심장에 최적화된 섭취 시간이에요. 견과류는 위에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배가 출출할 때 한 줌 드시면 저녁에 과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드시면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저녁 식사 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침에 공복일 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주로 드시나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혈관을 위한 씹기 습관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잘게 씹을수록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져요. 대충 씹어서 삼키면 위에서 소화하기 힘들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20번에서 30번 정도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잘 씹으면 입안에서 침과 섞이면서 소화 효소가 미리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목넘김이 약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목에 걸리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단단한 견과류는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평소 얼마나 씹어서 드시나요? 오늘부터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견과류도 알려드릴게요. 브라질너트와 은행은 섭취량 제한이 있는 견과류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개에서 2개까지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에는 진코톡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하루 1개에서 3개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많이 먹으면 구토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견과류 사이에 조금씩 섞어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브라질너트나 은행을 많이 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는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심장을 위한 견과류 선택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심혈관 중심으로 보면 호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땅콩이고 나머지 견과류는 그 뒤에요. 아몬드, 캐슈넛, 잣 같은 견과류도 좋지만 호두와 땅콩만큼 심혈관 효과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두와 땅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른 견과류는 입맛 변화를 위해 조금씩 섞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설탕이나 조청, 과자류가 섞인 제품은 무조건 제외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아무리 좋은 견과류가 들어있어도 당분 때문에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한 달 주기로 견과류 종류를 바꿔가며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지고 질리지도 않아요. 이번 달은 호두 중심으로, 다음 달은 땅콩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집에 어떤 견과류가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 순서대로 드셔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호두의 강력한 심장 보호 효과부터 전체 견과류의 영양 균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실제 섭취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당분 코팅된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착각해 드시는 실수도 많고 산패된 견과류를 아까워서 다시 볶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산패된 기름은 혈관 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 조절 없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체중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순수한 견과류를 하루 적정량만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관이 맑아지고 중풍 위험까지 줄어드는 변화가 생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개선돼요.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숨쉬기도 편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호두와 땅콩을 중심으로 하루 20g, 손으로 작게 한 줌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물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삼키고요. 이것만 지키셔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마트에 가시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견과류 외에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제품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이미 있는 견과류는 오늘 당장 냉장고로 옮기세요.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니까요.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혈관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견과류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호두인가요? 땅콩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